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평의 역사, 또 인천의 역사, 부평의 공간, 인천의 공간, 그리고 굴포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최정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강의는 먼저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인천 전체 속에서 우리 부평이 어떤 위치에 있고 공간적인 위치도 있겠지만 또 시간적으로 또 역할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순서는 인천의 범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도 재미있으세요? 저는 지도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지도를 보다 보면 가고 싶은 곳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이 저의 취미가 되고, 그 여행이 취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취미로 한 건데 나중에는 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인천의 지도를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은요, 땅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굉장히 인천은 축복받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자기네 장소를, 공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산밖에 없거나 혹은 들판밖에 없거나 강 좀 있을 정도지만, 인천은 이렇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구성이 다양해요. 구성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자원, 학습자원이 많다. 학습자원이 많다는 얘기는요, 놀 게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왼쪽 파랗게 보이는 것이 다 바다죠. 그리고 오른쪽이 육지고, 한눈에 보아도 뭐가 보이냐 하면 강이 보입니다. 이렇게 W자로 보이는 이게 한강이죠. 한강 하류의 서쪽 지역이 우리 인천이네요. 특히 한강 하류의 서쪽 지역의 가장 넓은 평야, 바로 우리 부평입니다. 부평 평야가 되겠죠.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아주 넓게 평평한 평야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평 평야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김포 평야가 부평 평야보다 훨씬 큰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평 평야보다 우리 김포 평야는 절반밖에 안 돼요. 부평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인천은 그 부평을 포함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인천권과 부평권은 나눠져 있었죠. 그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여기 한남 정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이 범위가 어떠냐라고 할 때 지도상으로 보는 것과요, 이렇게 숫자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수리적인 위치라고 하는데요. 동서남북, 계양구 하야동, 옹진군 백령면, 옹진군 덕정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명이 있고 극점은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몇 분, 몇 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동으로, 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지도상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의 가장 동쪽은요, 하야동이에요. 하야동. 계양구에 있습니다. 계양구 가면은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이라고 있죠. 특히 계양 3동에는 하야동, 상야동, 평동, 또 규련동, 동양동, 이런 동들이 있는데요. 그 하야동입니다. 아랫 들판이란 뜻이에요. 아래 하자, 들야자가 아랫벌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야동은 윗벌말이고요. 평동은 벌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야동은 김포공항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개화역, 서울시 개화역, 강서구 개화역에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동쪽은 상당히 그 한강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천의 서쪽을 한번 보실까요? 인천의 서쪽은 백령도예요. 인천의 서쪽을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황해도의 가장 서쪽보다 더 서쪽에 있다. 재밌죠? 북한의 황해도의 서쪽보다 더 서쪽에 있어요. 이만큼 인천의 그 범위가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천의 가장 북쪽 또한 백령도입니다. 가장 남쪽은 덕적도가 있는데 이 덕적도 맨 아래쪽에 목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덕도까지, 백령도에서 목덕도까지 직선거리로 117km, 그리고 백령도에서부터 하야동까지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그 하야동까지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 놓고 직선거리로 192.2km입니다. 그럼 192km, 117km 숫자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192km가 상당히 길다. 남북 117km도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을 한번 볼게요. 백령도를 보실까요? 백령도 남쪽에는 이제 대청도와 소청도가 있죠. 또 연평도, 소연평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서해오도라고 부르는 이 섬들, 이 황해도 북한을 다 바라보는 지역에 있고요. 항시 평화로우면서도 긴장을 같이 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천이 평화도시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자, 백령도에서도요, 가장 북쪽은 사자바위가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서쪽은 코끼리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연화삼리의 코끼리바위, 그리고 진촌리의 고봉포해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바위가 바로 많이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셨죠? 인천의 가장 서쪽 끝이다. 그리고 인천의 가장 북쪽 사자바위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산은 북한이죠. 자, 인천의 남쪽을 한번 보실까요? 인천의 남쪽은 여기 덕적군도라고 하는, 덕적도와 딸린 섬들, 덕적군도라고 그러죠. 덕적도하고 자월도하고 영흥도는요, 이렇게 대부도까지 동서로 나란합니다. 근데 이 덕적도의 이제 남쪽에 분포되어 있는 섬들을 이제 덕적면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월도, 인근은 이제 자월면이 되겠죠. 그래서 자월도하고 이작도, 승봉도 이게 자월면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덕적도의 남쪽에 울도라는 섬이 보이시죠? 저 울도에서 선을 동쪽으로 쭉 그으면 서산의 대산항 바로 위쪽이에요. 그리고 당진에 난지도라고 있거든요. 당진, 서산 당진 지역과 이렇게 같은 위도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울도보다 더 남쪽에 목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인천의 가장 남쪽입니다. 목덕도에서 동쪽으로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어디가 나오나요? 태안이잖아요. 그죠? 이 태안 지역이 인천의 남쪽하고 같은 위도에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인천의 남쪽이 얼마나 아래에 있느냐. 인천의 남쪽은 충청도의 허리 중간 가슴팍쯤에 와 있다. 그 정도로 인천의 남쪽은 깊이 경기도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의 북쪽은 또 황해도의 중간쯤 되고, 인천의 서쪽은 황해도의 가장 끝에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덕도라는 섬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인데 등대가 하나 있죠. 무인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덕도라는 섬이 작고 무인도이긴 하지만 황해바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등대가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뱃길을 안내하는 거죠. 뱃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덕도의 기능, 인천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인천의 동쪽 볼까요? 하야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 벌말이라는 뜻인데요. 인천의 가장 동쪽인 하야동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천보다도 북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천보다도 북쪽에 있다.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한강과 꽤 가깝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하야동의 동쪽 끝은요, 한강하고 직선거리가 2k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야동을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일반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개화역, 그리고 김포공항보다 북쪽에 있다는 것. 그리고, 김포항이죠. 그쪽하고도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개화역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야동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하야동 아래쪽으로 지금 김포공항이 보이시죠? 이 김포공항은 인천광역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국제공항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천국제공항이고요. 하나는 김포국제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은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은 김포시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서울시에 있다. 근데 서울시에 있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맞아요. 김포공항은요,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땅이 북쪽, 김포공항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의 빨간 선이 상야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야동은 윗벌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계양구 계양 3동, 계양 3동의 법정동이 하나입니다. 법정동, 행정동 처음 들어보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있는 행정 단위를 행정동이라고 부르고, 법정동은 동의 이름이 법적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고유지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야동, 하야동, 평동, 규련동, 동양동, 일신동, 북해동, 이런 동 이름은 법정동이라고 하죠. 부평동도 법정동이죠. 그런데 부평 1동, 부평 2동, 부평 3동 이렇게 부를 때는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부평 1동에는 1동 동장님이 계시고, 부평 2동에는 2동 동장님이 계시고, 부평 3동에도 동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동장님이 계시거나 동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행정동으로 보시면 돼요. 인구가 많아지면 법정동 하나에 행정동이 많아지고요. 인구가 적은 이런 이제 벌판 같은 데는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법정동이 계양 3동이라는 하나의 동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 두강 노인대학 대학생들은 김포공항이 인천시에 속해 있다는 거 꼭 아시고, 다른 분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비밀하기는 좀 아깝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천이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192km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림이에요. 제가 저 화살표를 우리나라 한반도의 허리에 갖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인천의 연안부두쯤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192km가 이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반도의 허리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우리 인천의 범위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화살표는 같은 192km인데요. 한강의 그 하류, 한강 하류니까 동양동이나 아까 그 하야동의 그 경도에서 쭉 동쪽으로 그어봤더니 강릉까지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인천의 192km라고 하는 동서간의 범위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천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아니, 192km를 거꾸로 서쪽으로 보내봤더니 중국을 닫고도 남네요. 그죠? 중국 산동반도의 위해라는 도시를 넘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인천이라는 곳은 중국하고 매우 가깝구나. 인천에서 강릉 갈 정도의 그러한 길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전근대 시대에는요, 바다가 고속도로거든요. 육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빨라요. 만약에 인천에서 강릉까지 걸어간다. 조선시대에 인천에서 강릉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10일, 빨리 가면 한 5, 6일 이렇게 걸리겠죠. 그런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산동반도까지 가는 데는 넉넉 잡고 3일이면 가요. 그래서 전근대 그리고 더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바다는 굉장히 빠른 이제 고속도로였으니까 문화와 물류와 사람과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교통적인 그러한 역동성이 밀집된 곳이 바다다. 그런 바다에서 이렇게 쑥 들어간 곳들이 있잖아요. 만이라고 하죠. 이런 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만입지형은 대체로 물들이 모입니다. 물이 모인다는 것은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다가 고속도로라면 강은 국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강상무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을 통해서 무역을 하잖아요. 강을 통해서 물류가 이동하고 강을 통해서 사람이 이동하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합치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눈다는 그런 이제 자연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바다, 경기만을 품고 있는 이 바다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바다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중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중해. 한번 집에서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아지중해. 한 번 더. 동아지중해. 예, 동아시아의 지중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동아지중해의 만입지형의 중심, 핵, 바로 인천이에요. 그리고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192km를 이렇게 좀 뻗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산보다 훨씬, 원산만 일대 위쪽으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김천까지, 인천에서 전주, 그 정도 거리가 192km. 그래서 인천의 범위는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인천 사람은 스케일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해바다, 동아시아의 지중해. 지중해 어떤 성격이죠? 문화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럽과 또 서아시아, 또 아프리카가 만나는 유럽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역사의 보고잖아요. 뭐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또 이집트, 많은 국가, 민족들이 그 바다를 놓고 싸웁니다. 그 바다를 차지하는 것이 육지에 대한 지배력까지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가 매우 중요해요. 이 바다를 누가 석권할 것인가? 이 바다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그 장악력이 곧 국력이고요. 그 국력을 가름하는 척도가 조선술이라든지 해양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해군의 능력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쭉 보시면 해양력이 강했을 때 국가의 힘이 강했습니다. 예. 백제가 그랬고요. 고구려가 그랬어요. 우린 고구려 하면 광개토태양이 생각나고 말 달리던 고구려인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막강한 수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해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장악했고, 그랬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팍스 고구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동아지중해. 이 동아지중해는 압록강, 대동강, 뭐 청천강, 또 예성강, 한강, 뭐 금강, 많은 강들이 이 바다로 모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황해바다, 이 동아지중해는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 경제, 교통, 군사의 굉장한 요충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허브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사고, 바다에 대한 인식을 우리 민족이 지금 잊어먹고 있어요. 상실했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특히 인천 사람들이 이 바다에 대한 해양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해양성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와 기상, 비전,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동아지중해의 아주 핵심, 배꼽. 서울의 관문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관문이죠. 그죠? 그리고 동아지중해의 굉장히 중요한 허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뿌리가 이쪽인 것 같은 느낌? 황해바다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뻗어가야 될 것 같은, 동해바다로 뻗어서 태평양을 거쳐서 전 세계로 뻗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번에는 좀 동쪽을 아래로 놓고 보니까 이 한반도에 이 등뼈가 되고 있는 백두대간, 이 백두대간과 동해가 우리의 뿌리 같으면서 우리가 저 유라시아, 유럽까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뻗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지도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때요? 아, 우리의 뿌리는 만주벌판이구나. 뭐 이렇게 요동 혹은 이 만주, 이 아시아 일대가 우리의 뿌리구나. 그리고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뻗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자, 인천은 지금 2개 군에 8개 구로 되어 있어요. 2개 군은 옹진군하고 강화군, 그리고 8개 군은 계양구, 서구, 또 부평구, 동구, 중구, 또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이렇게 8개의 구입니다. 자, 인천의 이렇게 전체적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을 보시면 이 지도를 통해서 그냥 결론이 나오죠. 와, 인천은 섬이 인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천 전체 면적의 약 70% 정도가 섬이라는 점, 이것도 인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인천의 가장 동쪽 끝은 한강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인천의 내륙의 북쪽 지역도 김포의 중심지인 김포시청보다 훨씬 북쪽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의 이 북쪽 지역은 다 부천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이제 영종도, 이 영종도도 보니까 어때요? 용유도와 영종도가 서로 매립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저 위에 강화도는 어떻습니까? 강화도도 보면 만이산이 있는 화도면 이 일대와 그 북쪽 지역에 섬과 섬이 연결돼서 지금의 강화도가 되어 있는 거죠. 교동도도 마찬가지예요. 송모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인천은 매립지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육지부도 마찬가지죠. 육지부도 지금 서구 일대가 대체로 다 매립지예요. 그 다음에 연수구도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지금 매립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매립한 땅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척의 고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인천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그러한 어떤 특징들만 가지고도 거기서 역사성을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역사지리적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땅과 바다를 가진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광역시, 울산광역시가 1917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이 울산을 추월했습니다. 인천은요, 서울보다도 넓고 부산보다도 넓어요. 대전이나 광주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굉장히 넓다. 그런데 땅만 넓은 게 아니라 이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넓은 바다, 넓은 땅, 넓은 접촉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이 57개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잖아요.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건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고력이 그만큼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인천이 바로 그래요. 인천은 인천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한 학습 자원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지중의 중심이고 경기만과 경기다도의 핵심지였다. 그래서 해양문화와 해상교통의 요지,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 우리 부평에도 군부대가 많죠. 계양구에도 군부대가 엄청 많아요. 서구에도 많습니다. 연수구, 미추홀구 곳곳에. 강화는 어떻고요? 옹진은 더하죠. 그러니까 인천은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곳이죠. 한반도의 관문이고 한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 전환점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은 크게 두 개의 성공한 상륙작전이 있고 계획에만 그친 상륙작전이 있어요. 하나는 메가더 장군이 주도했던 인천 상륙작전 1950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륙작전은 광개토 태왕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또 한반도에 패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강화도 그리고 인천의 문학산성 여기 또 계양산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수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륙작전이에요.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공간과 범위. 인천은 계속 커지고 있죠. 서구가 대표적이죠. 옹진이 들어왔고 또 강화가 들어왔고 이러면서 계속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구 같은 데는 송도 매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로 소통하는 철도와 도로와 항로. 그래서 인천은 모든 도시계획이나 또 도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아예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유라시아를 겨냥한 그런 이제 도시계획이나 철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이제 그 5대 문화권 혹은 6대 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원천 문화권, 문학산 중심으로 해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또 인천의 중구동구도 원인천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또 그와 상대적으로 부평 문화권, 바로 우리 부평, 계양, 서구, 그리고 지금의 부천시, 이 일대가 부평 문화권입니다. 계양장 문화권은 1883년에 인천이 개항됐을 때, 개항 이후에 근대적인 이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는 중구동구를 말하고요. 강화교동문화권, 여기는 별도의 강화 부속도서들을 말합니다. 도서해양문화권은 지금 옹진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옹진군 지역을 도서해양문화권으로 보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지금 서구의 검단 지역이 검단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천은 범위도 넓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권이 6개로 나뉜다. 그럼 이제 우리 부평의 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